여보세요? 예, 김칠준 변호사님. 예, 예. 예, 빨간아집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연결됐고요.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게 어젠가요? 예, 어제 오후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신청을 하신 건가요? 정 교수께서 재판 받으면서 여러 차례 졸도도 하고 넘어지고 했던 것은 예.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네. 그동안 최근에는 더 심하게 이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했었습니다. 네. 한 6, 7월경부터 계속 호소를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매주간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때 그냥 꿍꿍 참고 그 재판에 임했었는데, 네. 지난 7월 22일인가 재판 끝나고 이제 바로 외부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디스크 파열이었다는 거예요. 네. 디스크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스크 수액이 터져서 나온 거라서 네. 이걸 신속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동안에 이제 못했을까? 언제 그럼 파열된 것 같냐라고 했더니, 6월 달에 한번 엉덩방아를 찢는 그 사고가 그 수용실에서 있었고, 네. 그리고 6, 7월 사이에 한 4차례 정도 이렇게 낙상 사고가 있었답니다. 네. 아마 그때 그 파열됐던 것 같다고 하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신속하게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기가 좀 늦어서 네. 수술한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이제 있어서 그러니까 당장 수술을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절대적인 안정과 이런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 남사는 병사가 따로 마련돼 있지만 여사는 병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물론이거니와 수술하기 전 단계에서 절대적으로 누워만 있어야 되고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그렇다면 형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어쨌든 병원 치료나 수술을 받도록 신청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서둘러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저도 한 10년은 안 된 것 같고 그 디스크가 갑자기 파열이 돼서 응급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마비가 오더라고요. 아무 꼼짝도 못하고 한 반나절을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통증도 엄청 심하죠, 움직이면. 예, 지금 정 교수님도 그 디스크 파열로 인해서 하지마비가 오고 실제로 이 하지마비가 온다라는 것은 이 다리로 향하는 그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디스크 파열된 것이 눌러가지고 이 힘을 못 줍니다. 그래서 그게 풋다운이라고도 하고 그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동할 때 그래서 휠체어를 타지만 이 앉아 있는 자세가 또 몸에 전혀 좋지 않다. 앉아 있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예, 앉아있는 자세조차도 안 좋다. 그러니 이제 절대적인 안전 가료와 보전 치료를 우선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의사의 의견이어서 저희가 형집행정지 신청을 서둘러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전에도 보면은 이 디스크 파열은 이제 갑자기 발생한 거고 정경심 교수가 좀 지병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건강하신 분이 갑작스럽게 사고당한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파열은 그 3번, 4번 요추 사이에 파열이 있는 거고요. 그 전부터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 협착과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고 게다가 이제 가끔 법원에서 재판 도중에 졸도하시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뇌 수막증을 동반하는 다발성 뇌경색증이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 구치소 내에서도 이렇게 낙상 사고가 되는 야기된 하나의 원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고도 골다공증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성들 연령이 되면 골다공증의 증세는 있다고 치는데 이제 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것도 그냥 보통 수준이 아니라 아주 고도의 골다공증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에 저는 처음 들었는데 원래 이제 한쪽 눈이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눈에 안화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안화골절이라고. 안화골절이라는 거는 눈 주변 이 뼈가 골절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은 정확하게 증세는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 성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눈에 움직이는 근육이 있는데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이상이 있어서 예, 그 눈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소견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차적으로 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를 주요한 원인으로 했지만 네, 그 형집행정지 신청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안화골절, 그다음에 다발성 뇌 경색, 고도 골다공증 이런 종합적으로 함께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치료를 위해서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그런 것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번에 저도 알게 됐는데 서울구치소 여사에는 남사와 달리 병사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사실 정경심 교수님 때문에 알게 됐지만 정경심 교수님 아니더라도 예, 조속하게 좀 마련돼야 될 그 구치소 내 시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찌됐든 수용자 인권 이런 문제니까요. 것들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긴급한 상황의 하나로서 저희가 네. 형집행정지 신청에 아주 상세히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 낙상을 6월, 7월 사이에 한 4차례 낙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없었던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건가요? 뭐 지금 정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은 그거고요. 예, 사실은 제가 이렇게 외부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기로 해서 제가 차마 말씀은 못 드리는데 네, 어쨌든 첫 번째 낙상을 저희는 주요한 디스크 파열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도 구치소 내 사정 때문에 예, 좀 낙상을 하고 그 직후에 제가 접견을 갔을 때 네, 사정 얘기를 들으면서 몹시 허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예, 일단은 어쨌든 그 안에서 잘 이렇게 뭐 요가 치료 같은 거라도 좀 하면서 허리를 좀 튼튼히 하라고 했는데 네, 그건 제가 너무 무식했던 조언인 거예요. 예, 혹시 뭐 그때는 이 디스크 파열이라는 건 상상을 못 했었으니까 네, 이제 허리를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저런 그 운동도 하고 하셔라 이렇게 조언을 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때 디스크 파열이었다면 그때 바로 외부 진료를 신청해서 진단을 받고 그때 수술을 하는 게 후유증을 예. 제일 남기지 않는 예, 그 방법이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워낙에 아프신 데가 많아서 그냥 또 아프신 거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었는데요. 이제 정 교수님도 그때 그 낙상 사고, 엉덩방아ጭ 사고가 디스크 파열의 원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여기저기 하도 그 불편한 데가 많으니까 또 그 중에 한 군데 또 불편해졌나 보다 해서 그때 바로 이제 진료를 받거나 이렇게 못했던 모양이군요. 아니,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고, 네. 정 교수님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힘이 들었지만, 그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이 진행됐었지 않습니까? 네. 더더구나 변호인 측 증인신문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변호인 측 증인신문상을 작성하는 데는 본인인 정 교수님의 뭐 기억이나 네. 생각들, 이런 그 도움이 꼭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정 교수님으로서는 재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픈 통증에도 불구하고 그냥 견뎌냈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뭐 한두 주라도 연기 신청을 하고 예. 그러고 긴급하게 진료를 받았으면 어떨까라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지 1월 이후로 한 5개월 동안 재판이 중단됐다가 예. 6월에 이제 재개가 됐잖아요. 예. 그 6월 재개되면서부터 정경심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때 계속 휠체어를 타고 지금까지도 휠체어를 타고 출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병이 있었던 건 알고 있었으니까 네. 허리 디스크 협착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지병이 있어서 약을 계속 드시니까 네. 그냥 휠체어 뭐 만약에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서 예. 휠체어를 타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프시구나라는 정도만 생각했었죠. 예. 그런데 디스크 파열이라는 걸 그때 알았으면 단순히 휠체어 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절차를 보면, 예.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 예. 이게 형집행 정지를 허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1차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장의 권한이잖아요. 예.
물론 뭐 서울중앙지검장이 자기가 혼자 결정하지는 않을 테고 절차상으로는 뭐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적으로는 뭐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아마 그 방침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이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이 변론하면서 뭐 유사 예. 사례를 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저는 그 형 집행 정지가 바로 이런 때 하라고 마련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형 집행 정지는 정지된 기간 동안은 그 수용 기간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예, 어찌되었든 형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지 우리가 형을 면제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더더구나 그 사유가 이렇게 구치소 내에서는 도저히 그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밖에 의료시설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그러니까 검찰에서 다른 뭐 특별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네, 당연히 이 형 집행 정지 결정을 해서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다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극히 상식이고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받아주면 어떨까 이런 뭐 고민을 저는 뭐 아직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형 집행정지를 해야지 어떤 경우에 하느냐 이런 네, 말씀이고요. 예, 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그 수용자에 대한 혜택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워낙 뭐 지병도 많고 지금 조금 전에 뭐 대충 쭉 읊어주셨는데 예, 뭐 하나하나 그 가벼운 질환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자칫 또 낙상을 하고 그 낙상의 요인이 지금 뭐 다발성 뇌경색증, 또 뇌종양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예. 예, 그래 또 골다공증도 또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낙상하면은 또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 이 그러니까 골절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예, 겁니다. 또 지금 심해질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낙상 사고의 주요 원인들이 바로 이제 뇌 다발성 뇌경색이라든가 여러 다른 기왕증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예, 또 이제 그로 인해서 다시 디스크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돼서 여러 증세들이 네, 서로 이제 그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예, 치료도 어느 한 가지만 할 상황은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가지 치료들을 같이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낙상도 여러 차례 반복되는 네. 거죠. 예, 그 통상의 경우에 이 예. 절차를 다 밟고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 저는 신속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보통 한 20여일은 걸리지 않나 싶어서 걱정은 걱정입니다. 예,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 주까지는 법정 휴정기여서 예, 재판이 없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재판이 또 재개되잖아요. 예, 예. 그럼 재판 일정에도 또 영향이 있겠네요. 근데 그것도 예, 지금 접견을 해서 예, 그 병세를 좀 더 확인하고 예, 만약에 법정에 있는 것이 계신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다면 예, 그건 뭐 어쨌든 건강이 더 중요하고 피고인이 재판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억지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다만 일주일에도 연기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 하라고 형집행 정지 제도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꼭 허가가 나기를 빌겠습니다. 예, 예. 저도 예. 뭐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예. 혹시 전화 연결하신 김에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뭐 다른 얘기 말고 네. 이 그 구치소와 관련해서 예. 만약에 그 구치소 내에 병사가 있었더라면 여성용 병사가 있었더라면 네. 지금 재판 진행 중이라도 사이사이 쉴 수 있는 시간에 좀 누워서 안전 가료를 취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쩌면 병사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도 충분히 형 집행 정지를 해야 될 사유 중에 하나다라는 네. 것은 인권적 관점에서 제가 좀 첨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네. 예, 예.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정경심 교수의 변론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 연결을 해서 자세한 소식 좀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변 사람들은 조금 그간의 지병에 대해서는 대강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하고 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늘 성격 자체가 좀 평상시 쾌활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 이겨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재판이 중단됐었죠.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바람에 5개월 동안 중단이 됐다가 6월 3일부터 재판이 재개됐는데 재판 재개되면서부터 정경심 교수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두 주 그러나 했는데 지금까지 몇 달째 지금 2달 넘도록 계속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하고 있어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 보다. 실제로 법정에서도 보면 재판장이 들어올 때 이제 기립을 하거든요. 방청객이나 검사나 변호인단이나 피고인이나 다 일어서는데 그때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팔로 휠체어에 기대서 제대로 서질 못하고 이렇게 휠체어에 의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봤던 많은 사람들이. 근데 결국에는 그게 6월에 낙상을 하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유사한 일이 있었고 참고 버티고 하다가 아마 7월 22일에 공판 후에 진료를 받은 것은 그때까지는 거의 매주 증인신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증인신문은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출석을 요청한 증인들이 출석하는 일정이 적어도 몇 주 전에 쫙 잡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판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 치료를 조금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더더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구치소에 그 남사에는 이 병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남자 수용자들이 있는 곳에는 근데 여자 수용자들이 있는 곳에는 이 병사가 없어서 제대로 진료나 또는 회복을 거치지 못하고 계속 재판에 출석을 해오다가 7월 20일에 공판을 마치고 2주 동안 휴정에 들어가거든요. 7월 마지막 주 그리고 8월 첫 주까지는 법원이 휴정에 들어갑니다. 학예 휴가 기간이라서. 이제 그때 한 2, 3주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서야 아마 진료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진료를 받았는데 디스크 파열이 있었다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외에도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병증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악순환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일정 기간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사면이나 무슨 가석방 이런 거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수용 기간이 1년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형집행정지 기간은 거기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기가 더 늦게 도래하는 거예요. 그 기간만큼. 결국에는 그 선고받은 기간은 다 수용돼 있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걸 누굴 봐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명하게 수용자 인권 차원에서라도 감안을 해서 형집행정지 신청이 꼭 받아들여지기를 빌겠습니다.